아휴, 하루 종일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네. 커피나 한잔 하고 가야겠다. 뭐 한국에서도 카페는 자주 가니까 이 정도쯤이야. 주문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 아메리카노 플리즈. What? 뭐지? 발음이 이게 아닌가? 아메리카노? 어머리카노? 우메리카노? I am sorry. 뭐라카노. 오케이, 다공씨, 뉴욕에서요, 향긋한 테이크아웃 커피잔 한 잔 들고 뉴욕의 거리를 타박타박타박 걷는 그 느낌. 정말 뉴요커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는 향긋한 아메리카노가 없다는 말씀. 자, 여러분 아시나요? 홍콩 누들은 홍콩에 없고요. 비엔나 소세지는 비엔나에 없습니다. 하와이안 피자는 하와이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커피 드시고 싶다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I will have a cup of coffee, please. 또는 just black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just black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메리카노는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 궁금하시죠? 아메리카노는 뉴욕의 일부 지역,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유명한 커피 체인점 아시죠?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그들만의 메뉴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요, just black coffee, I will just have a cup of coffee blac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좀 쓴 커피는 별로다, 달콤하게 먹고 싶다 라고 하면 sugar plus 라고 하지 마시고요. with sugar 또는 with sugar and cream 이라고 해서 부드럽기도 하고 달콤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만족 못하시겠다 그러면 생크림이 담뿍, 아주 듬뿍 올라가 있는 커피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요, I will have a cup of coffee with whipped cream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크림이 커피 위에 올라가는 그런 맛있고 달콤하고 약간 칼로리는 높은 커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 커피 주문하는 거, 특히나 아메리카노 주문하는 거는 아무 걱정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향긋한 커피 한 잔 상상하시면서 관련된 주문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mericano or black, macchiato, cappuccino, cafe latte, cafe mocha, breve, caramel macchiato, con panna, Vienna, affogato. 자, 그러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피 문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요, 아메리카노가 아닌 그냥 드립 커피를 마셨어요. 드립 커피라는 건 커피콩을 갈아서 가루를 낸 후에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10개 내린, 아니 향긋하긴 하지만 그렇게 진하지 않은 커피가 바로 드립 커피죠. 그런 드립 커피에 아주 익숙해졌던 미국인들에게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이태리의 전통 커피 먹는 방식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다란 그 기계에서 증기를 이용해서 압축의 힘으로 진한 커피 원액을 뽑아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요. 그 에스프레소는 이태리인들이 즐겨 먹던 커피, 그리고 그들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얻는 한 커피 점 주인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미국인들에게 내 커피를 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자, 그러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자 라고 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기존에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에다가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10개 만들어서 마치 드립 커피처럼 향긋하면서도 묽은 커피를 만들었고, 그게 미국인들처럼 이란 의미에서 아메리카노가 된 거죠. 이 노는 이태리 말로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카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커피의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슬람의 문화, 그리고 그것을 유럽에서 열광했고 거기에 있는 이태리의 문화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커피의 영역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던 아메리카노,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뉴욕에서 드신다는 건 그만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함께 여러분 옆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나는 따뜻한 라떼 한 잔 마셔야겠다. Can I have cafe latte, please? What's your name? 내 이름? 내 이름은 왜 물어보는 거지? 어머, 나한테 관심 있나? 나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지는 거야? 뭐야? 다공씨,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어요. 여행지에서 뭔가 로맨스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Don't go too far.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한 메뉴가 다 준비되어졌을 때 찾아가세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해서 한 톤 높은 톤으로 보통 점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톤 높은 톤인 것은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름을 불러줍니다. 왜 이름을 부르느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떼를 주문한다고 할게요. 근데 라떼를 주문한 사람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문한 라떼를 제대로 챙겨 먹기 위해서는 라떼,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이 한꺼번에 같이 불려질 때 가서 찾아오시면 되겠죠. 이유는요, 똑같은 라떼가 다 라떼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한 라떼를 주문하거든요. 라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유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milk, 우유에는요, 또 지방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다공씨라면, 그리고 저라면요, 지방이 줄어든, 지방이 또는 아예 없는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방이 제거된 우유라고 해서 reduced fat milk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skimmed fat milk라고 해서 탈지 우유, 또는요, 지방이 완전히 빠지면 좀 고소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low fat milk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vegetarian,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있다면, 완벽한 채식주의자들은 또 우유까지도 반드시 식물성 soy, 그러니까 soy milk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두유겠죠? 두유가 포함되어진 이런 나만의 특별한 라떼 메뉴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라떼 메뉴가 나왔을 때 이름과 함께 같이 불러서 다른 메뉴와 섞인다거나 아니면 음료가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What's your name? 이라고 바리스타가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우리가 메뉴를 선택할 때 세부적인 표현들 함께 정리해 볼게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Latte please. 라떼로 주세요. What size? 어떤 크기를 원하세요? Small, medium, large. 소, 중, 대. What kind of milk? 우유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For here or to go?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Here, please. 마시고 갈 겁니다. What's your name? 손님 이름은 무엇인가요? 뉴욕의 거리에서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커피 한 잔.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고요. 그 냄새가 지금 옆에서 나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의 뉴욕 여행은 앞으로도 이렇게 향기로울 거고, 그리고 행복할 거예요. 다음 여행지로 여행 어디 가냐 go! 함께 떠나볼게요.